충청도 방언을 가장 잘 구사하고 평가받고 있는 육군상 시인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이번에 가래울이라는 거의 전집에 가까운 성집을 내시는데요.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올라왔고요. 함께 자리를 함께 나눌 수 있어가지고 반갑고 저기 촌스러운 이번 부터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말씀이 좀 없으시죠? 답변이 짧을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낸 시집 제목이 가래울이거든요. 이 가래울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이 가래울이 상당히 지금 시대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듯한 됐습니다. 가래울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곳이죠. 가래울이 제목에 가래울이라고 써왔는데요. 가래울이 이제 제가 태어나고 자라날 때 고향입니다. 가래울이 지금 직접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의식을 가지겠지만 이렇게 또 이제 많이 분들도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무리 농촌이라도 이 정도까지 악화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데요. 그 가래울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는 대전 광역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대전이 크게 이제 4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부, 중부, 대덕, 무성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가장 납부되어 있는 것이 동구입니다. 동구인데 동구는 주로 이제 농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대전 광역시로 풀리게 되면서 흡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좀 낙후가 되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대청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드릴 건데 대청댐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큰 댐에 속하거든요. 4번째 정도 큰 댐에 하는데 이게 그 대청댐이 만들어져 있는 곳은 신탄진, 대덕구에 있는 신탄진인데 저희 집은 동구거든요. 동구인데 동구 부분이 저희 집 앞에가 바로 마당에서 만수가 됐을 때는 마당에서 물을 젖을 정도로 그 정도인데 가까운 최성리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전 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기를 개발을 못하게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개축이라든 전축마저도 안 돼요. 활력을 하면은 이제 효과를 내는 어떤 형태는 간에 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원주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1년에 1세에 80만 원인가 그 정도씩 지원금을 주는 거 있더라고요. 이사 왔던지 아니면 살다가 타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분야에서 일단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물감이 많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수식강집이라든지 흙집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서 주변에 대전 시내에 있는 분들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고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한 현실이 있는 곳이 가래입니다. 육군상 시인하면 충청도 방언을 가장 잘 구사한 시인이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방언 구사를 가장 잘하는 시인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방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 정신을 생각해 보면 백석을 닮았고요. 충청도 특유의 충청도말 특유의 이런 음척, 청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인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방언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각각이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각각이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타 지역에 고향을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대전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방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척이라고 안 하고 왜 그러냐면은 충청도 중부지방이잖아요. 가운데란 말이에요.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말이 표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방언 사투리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집착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통상적인 언어 활동 그렇게 생각을 지금 잠깐 여기 인천이 있잖아요. 충청도로 가운데 사니까 방언 이무기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이번 시집을 읽고 정원식 선생님이 장부의 정원식 선생님이 그 당시 좋다다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무기 선생님이 개인 방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육군장 시에 대한 시평을 썼는데 그걸 읽고 정원식 선생님이 그렇게 좋다고 전화로 말씀을 하셨고 또 저자에게도 직접 전화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무기 선생님은 육군장 시집이 갖는 의의 같은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한 100년 전쯤 100년 자제연원이라는 말을 많이 저도 많이 씁니다. 자제. 진리를 다른 데에서 구하지 말라. 내 안에서 구하라. 시도 마찬가지죠. 시라고 해서 진리를 자제연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자제연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부지방이건 어디건 간에 자기 자제연원의 그 정서, 충청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적 정서가 있어요. 충청도 전라도는 전라도. 역사적으로 그것이 오랜 세월이 걸쳐서 형성되어 오는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 충청도 시인들이 참 훌륭한 시인들이 많아요. 김상희 시인, 우리 죽은 대칭, 민중호 시인, 다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뛰어난 시인들인데 육변상 시인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제연원의 정신에 일단 일치한다, 상응한다는 것을 저랑 이제 이렇게 서로 알게 된 지금 한 40년이 넘습니다. 40년이 넘는데 이 사람을 제가 다 알죠. 이 사람은 시인이기 이전에 아주 오랫동안 그야말로 혼자 여러 개 한국 시단이 얼마나 또 중상모략과 여러 가지가 있지. 아무튼 엉망진창을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아까 나해철 시인의 모호랑 통하는 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상부성이라고 해요. 상부성이라는 것은 나해철 시인의 시의 관점에서 이것이 서로가 통하고 육군상 시의 관점에서 나해철 시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보완적. 그런데 어쨌든 그 상호보완적인 얘기를 또 하려는 것은 또 길어지니까 그리고 그러면 나해철 시의 하나의 특징 여러 가지 성격 중에 특성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저기 흔히 능청이라는 게 있는데 능청, 청승. 저기 지금 독일에서 작곡한 저도 잘 아는 시인이 허수경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허수경 씨가 이제 진주 사람인데 그 특유의 그 청승이 있어요. 청승. 허수경 씨의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의 그 시의 어떠한 그 시의 마음, 시심을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청승이 제가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나이철 시인도 저기 육군사무 시인도 충청도에 의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의무한데 여러분들은 되게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능청이나 청생이 좋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뜻이 아니라 이런 시학의 개념, 미학의 개념, 언어의 그런 이게 아주 오묘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요즘에 내가 하나 올린 게 납달이라는 시인데 납달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가난을 얘기하는 듯 하지만은 납달이 따라오는 거야. 기성애비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부실에서 쫓겨나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데 납달이 따라오는 거지. 그거 잘 생각해요. 그게 능청이에요. 의무하게. 이 가래오리라는 시도 그래. 이따가 이제 여기 낭송을 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충청도 사람들은 아까 말한 김사인 시인이 그것이 뚜렷하고 윤중호 시인이 뚜렷해요. 그것은 뭘 하냐면 자기 자제연원의 정신으로 본다면은 자기의 삶의 본질, 근원에 충실하다는 거고 거짓이 없다는 거고. 바꿔서 얘기하지. 근데 여기서 이런 그럼 거짓이 없다는 꾸밈이 없다는 것이 뭐냐?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천진난만인데 천진난만. 제가 이제 자주 비유하는 게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그건 학살을 다룬 거잖아요. 아니 끔찍한데 그럼 서양에서는 입체화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그 느낌을, 그 기운을,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운, 그 기운은 동심의 기운이 거기에 살아있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기운. 그게 내가 볼 때는 최고수의 경지들이거든요. 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나혜천 시인의 시에서 내가 보는 것은 그 기운, 조화의 기운, 천지 조화의 기운은 꾸밈이 없잖아요. 인위적인 걸 넘어서 무의이화의 경지에 도달하면은 저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시로서 무의이화의 경지에 도달하면은 천진난만한 기운을 어딘가에 그게 은미한 거예요. 아까 나혜천 씨는 나를 오해하고 가버렸는데 그게 아니죠. 은미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 바로 귀신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은 마음에서 작용이 나와서 정기안심이라고 해서 기운을 바르게 하면은 마음이 사실 편안해진다는데 그 편안함과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 근데 이제 길게 얘기하면 또 혼나니까 천진난만한 기운이 아까 그 능청에 있다는 거죠. 그 경지가 육군삼 시인의 시에는 그 능청과 청승이 있는데 아까 말하는 그 유명한 시인들 호수경, 김사희 다 있는데 여기에는 독보적인 의미의 자기의 천진난만한 기운을 시에서 그렇게 표현이 않아요. 능청인데 능청의 내면적 형식은 능청인데 거기에는 천진난만한 천지조화의 기운 그걸 가지고 무의이화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거기 인처사에 그거는 절간에서 소주병 따는 얘기 있고 그게 뭐 청승 떠는 거죠. 어디 가서 절간 가가지고 왜 암자 가서 소주병을 따? 거기에 있는 불목환이하고 같이 술 먹고 하는 것을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속세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욕심을 넘어선 그 마음이 거기서 그 기운이 얼비치거든. 거기에서 곳곳에 충청도 방언이 절묘하게 쓰이고 있거든. 그것을 보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천진난만한 기운이 아까 피카소도 얘기했지만 그 유명한 그거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런 세계적인 화가들도 그렇고 아니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거기에 그런 기운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가래오를 포함해서 이 시집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시집이에요.
이 시집이 굉장히 놀라운 시집.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저기 최원식 선생이라고 저기 정말 우리 안상환 선생님, 최원 선생님 존경하는 그 선생님들이신데 이걸 읽어보고서 전화를 뭐 어제 아침에 했더라고요. 한참 동안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하시던데 그런데 이제 비평적으로 제 용어로 한다면 천진난만한 기운을 보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전체 시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하나를 꼽는다면은 바로 그 능청과 청승, 능능스럽고 한 것이 그것이 숨어 있다. 그 천진난만한 기운이 그걸 김이라고 그래요. 한강에 여기에서는 기척이라고 인기척이라고 하죠. 인기척. 기척을 한강에 말을 잃어버렸는데 기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키라바사전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테마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보는 눈도 그림을 보는 눈도 여기에 천진난만한 기운을 여기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것이 작용을 하는가 그 존재가 어떻게 숨어있고 어떻게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비평의 저한테는 중요한 어떤 저의 그 비평 아닌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매우 놀라운 경제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어떤 민중시에서 민중의 의미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억지로 짜맞히거나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게 문제예요. 얼마나 이렇게 예정을 가르치면 술도 안 드셨는데 이렇게 길게 술을 드시고 육군상 이야기하면요 2시간씩 합니다. 그만큼 좋아한다는 말이죠. 제가 독자의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70%가 한자어고요. 22% 정도가 외래어고 우리말 고유어는 지역어는 한 7, 8%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방언을 많이 써야 된다. 또 방언은 생활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정서를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방언의 중요성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문학어를 쓸 때는 뭔가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지역 방언이 무조건 시어로서 좋다면 제주어는 어떨까 하십니다. 제주말 굉장히 힘들거든요.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랬을 때 지역 방언을 쓰더라도 좀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들 것 같은데 우리 육군상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방언들도 몰랐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정조를 이렇게 쓰니까 되게 힘든 줄 알고 그냥 쓰는 거죠. 표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방언 이야기를 해서 방언이라는 부분을 좀 제가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그럴만도 하겠더라고요. 방언이 개인 방언도 있고 가족 방언도 있고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고 어머님이 경상도 분이고 하면 또 거기서 섞인 이상한 방언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또 방금 전에 우리 그 오시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 방언이라든지 섬나라 그러니까 섬 도서지방 이쪽은 방언이 어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 방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역사가 있어야지 해석이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렵고 현저한 그러한 방언인데 좀 내륙 지방으로 오면은요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거기에 보면은 약간의 그 어원의 차이, 그러니까 억양의 차이라든지 그 발음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대체로 어떤 하나의 그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통하면 얘기가 되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근데 뜻은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것을 그래서 아무리 방언이라 하더라도 저만하는 방언도 쓸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러다 보니까는 공통적인 방언,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조금은 다르지만은 억양이나 그런 구성이 다르지만은 내용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 그것을 일단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볼 때 지역과 관계없이 도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순간에 구조적으로 잘 다가오면 좋은 방언이죠. 아니, 좋은 브라더로서의 방언이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브라더에서는 체험 못지않게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언의 영혼이 중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언어도 충청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충청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그럴 겁니다. 체험과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다 중요하겠죠. 체험이 바탕에 체험이 있어야지 용어이 이렇게 그걸 보완하고 하니까 충청도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 쪽보다는 용어 쪽에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두고 있어요. 충청도 말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이 지금 나일철 육군상 두 콘서트를 지금 우리가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충청도 애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늘 콘서트 하는데 갈게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화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화답을 하는 게 이자 하나만 가지고 다 해결돼요. 이가 그 부정이거든요. 부정. 아무도 아니고. 근데 갈게요 같은데 이거 문제예요. 근데 물어보거든 진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것은 뭐라? 너 진짜 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 하나 가지고 되는데 그렇게 충청도 언어의 특히 용어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시를 쓸 때 이렇게 용어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볼게요. 충청도 방언을 그걸 쓰시니까 여쭤보는데 주로 방언 취급은 어떻게 하십니까? 방언 취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가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옛날에는 하나의 소재지였었거든요. 밑에가. 그런데 대청댐 공사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대청댐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도 4,000세대 이상이 떠나고 그 세대가 그리고 그 고향을 잃은 분들이 그 당시에 거의 한 25,000명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올해 장기로 보니까 그 주변에 없어진 마을도 많이 있고 또 단순히 살아남은 그런 마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대청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충청도이다 보니까 그 옆에 그러니까는 보은, 옥천, 영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전라도 막 저쪽 밑에 그 구례, 남원 막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있고 이 인프로 거기에서 1, 2년 그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한 10년씩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토를 잡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총각으로 와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마을이 뭐 얘기말이라든지 사월이라든지 뭐 당하실, 어부동 그런 데가 있어요. 마을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살고 하다 보니까 전라도 방언하고 충청도 방언하고 경상도 방언하고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 언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체력들을 이렇게 그 마을을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그 방언을 가장 많이 이제 썼던 부분들이 그 시집에서 세 번째 구슬 필담이라고 하는 세 번째 시집에서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했었는데 계속 그 마을을 근무 끝나자마자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그럴 때 되면은 그 마을에 가서 그분들 만나가지고 체력을 하고 했습니다. 이문기 선생님에게 듣겠습니다. 좀 준비하셔야 돼요. 힘내시는 거. 나일철 시집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대륙의 광활함을 보는 눈으로 지역의 구체적인 삶을 보고 있다. 속된 시야로 지역의 구체적인 삶을 의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 이kun상 시집은 지역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눈으로 광활한 대륙의 흐름을 보고 있다. 반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유역이라고 흐를 유자의 지역의 옥자 그걸 쓴 것은 공간적으로 이 유역 흐를 유자는 강이죠. 영어로 베이스는 BASIN, SIN, I가 무궁화돼서 베이슨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약간 비유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큰 강은 광활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쭉 거쳐온 강에는 지류가 많죠. 어마어마한 큰 강은 더군다나 거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전라도 망원가 막 섞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가 있죠. 우리가 낙동강이든 영산강이 나이철시를 나왔다.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은 지류라고 해가지고 그 강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강의 생명을 키우면서 유유히 도도하게 흘러갈 뿐이지 거기는 무수한 이질적인 것들이 다시 뒤섞이면서 많은 지류를 거느리고 지류에서 흘러오고 또 지류로 내보내면서 강은 흘러간다. 그게 유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상고적이라는 게 알겠지만 상고적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도 약간의 상고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만 간두고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것과 근원적이면서 큰 어떤 흐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근원은 사실은 알 수 없음이죠. 육군상 씨는 그 근원을 어머니로 본단 말이에요. 고향을 어머니로 보고 있어요. 그 시를 보시면 제가 이 뒤에 그 해설을 썼습니다만 먼저 그 푼다면 좀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신다는 거, 모시는 거, 그 모심 속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어머니는 나를 낳은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아까 뭐 가요를 얘기하지만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방한실이나 거기에 지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다 옛날 지명으로. 지명이 뭡니까 지명이? 사람들이 거기 옛날 보유한 지명들은 보유 명사로서의 그 지명들은 이 땅의 혼이죠. 각각 살아온 사람이. 그게 땅지자의 영혼, 땅의 영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육군상 시인은 자기 고향, 어머니, 그 어머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마음의 그걸 갖다가 모시는 거예요. 모신다. 수흥 선생 말씀으로 하면은 시라는 것은 내 안에 신령함이 있어 밖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세상사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다 중요한 말이지만은 일세 지인이 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이 중요해요. 사실 이 해석이 중요한데 각지 그래라 각각. 근데 그것에 대한 비유를 한다면은 시라는 것이 어머님과 고향의 혼과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는 가래울이나 이런 고유한 토박이 지명 그것은 뭐 일제나 무슨 뭐 이걸 많이 바뀌어졌지만 오랫동안 그 말 속에는 어떠한 그 땅의 어떠한 그 오랫동안 그 자연 지리 풍속이 거기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활하다는 것은 사실은 없는 건데, 바람 같은 건데, 바람 같은 거. 이게 뭐지 사실은? 뭐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과거에 저쪽 저 히말라야 산맥부터 시작해서 인도 유럽어로도 가고 우랄 알타이어로도 가고 이것은 또 다른 과학의 문제이지만 시에서는 바로 모의 중요성은 모와 방언의 충청도 사투리가 거기에 뒤섞여 있어도 한 100석도 뒤섞여 있어요. 백석도 평안도 함경도 그리고 저쪽 남쪽에 통영 사투리도 있어요. 그것처럼 각각의 시인들이 저마다의 지류를 거느리면서 뒤섞이면서 간다는 것이죠. 대단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달 부사전 괜찮은 것을 누굴 봤는데 놀란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남쪽 시인들에게 물어볼 때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뭡니까? 1위가 백석이었다고 해요. 백석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북쪽에 가서 북쪽 시장님들이 김일성 종합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백석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른 명도 백석을 몰랐어요. 우리가 백석이 이렇게 뛰어난 시인인데 그 사람의 시절을 가지고 시가 설득해야 하고 보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백석도 과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현상 시인에 대해 가벼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후에 어떤 시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시 한 편만 기록에 남는 시인 그렇게 그런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한 편이 남을 건지 안 남을 건지 이제 좋은 시를 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육군상 시의 진경을 보기 위해서 시를 한번 볼게요. 좋은 시를. 가장 먼저 가려울이라는 시인데 누가 시랑성 유미아 시인이 시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결에 읽게 되었습니다. 잘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래울 육군상 성당 다녀온 각시가 무엇이었냐 묻기에 너미사 못한 게 왜 궁금한 것이냐 하고 여태껏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내일까지 놓아주었는데 너미라니 아이고 돈야 그러더니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어디였냐 또 묻기에 어둠꼴 김신하고 돼지 껍데기 볶아 짐신경 소주 2병 마시고 헤어졌다 하니 아무 소리 없이 한참 들여다보다 시방은 못 혀고 신년다. 시방은 못 혀고 신년다. 솔직히 말려도 되냐 하니 솔직히 말려도 괜찮다 고요. 날도 춥고 옆발까지 날리니 우리 콩밭에다가 껌이나 몇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싶다. 그렇게 혀커셔 이 화상나 그렇게 혀라도 들고 떠들며 백나무 아래까지 왔다. 백나무에는 길
커다란 쇠종 매달려 있어 뜻한 바 잘 되지 않는 날이며 이맛박 들이받아 고기를 혔던 것이서 오늘은 가려울 이 작은 마을로 꿩 잡으러 가자, 꿩 잡으러 가자. 쇠종 울린다. 웽댕 그런 울리는 것이다. 제가 보았는데요. 시는 정말 능청으로 시작해서 청승으로 흐르다가 결국에는 삶을 깨닫는 그 해악의 울림이 종소리처럼 퍼지는 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능청스럽죠. 솔직히 말해도 되냐? 아니, 솔직히 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다 능청이죠. 청승도 있죠. 이럴 때 그 빨리 혀주고 밥 펴주고 여기까지 도와줬는데 너미라니 아이고 부냐 이런 게 청승이죠. 이 시는 충청도식의 능청, 청승 그런 것들이 묘하게 결합된 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쓰는 충청도 그 방해사는보다 육군상의 충청도식 능청은 다른 충청도 시인들에 비해서 훨씬 느긋하고 실험능력하면서 품이 넓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품이 넓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만 보더라도 이 시 전체가 한편의 단막극 같잖아요. 내용 한편의 단막극 같고 억지스러운 데가 전혀 없고 그리고 장식적 반응이 전혀 없고 그러면서도 능청과 청승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절묘하게 결합됐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그런 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뽑았는데요. 육군상 선생님 100년 후에 이 시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다음은 이무기 선생님께서 뽑은 시는요. 울목하니 임처사 전상자를 읽으셨거든요. 신앙성을 듣고 감상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성을 좀 잡아서 자세히 적어했습니다. 330쪽에 있습니다. 불목하니 임처사 전상서 절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산세가 마치 바깥처럼 생겼다는 외족산 앙자 산전지요. 이른 봄이라 찬바람 불고 계곡가를 걸으며 얼음 있는 한편끼리 바싹 소리로 자지러졌지요. 거기서 무얼 깨우치거나 남겨진 공을 읽는 것도 아니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 흙길 눈부지나 바르고 밤이 입장하며 달그락거리는 풍경 소리 듣는 게 전부였는데 산신은 한나도 울지 않아 정막도 소음하고 진흙길이 대신하는 오병 무료였을까요? 잠겨 기천이다 소주병 꺼내 뚜껑을 살짝 비빈 것인데요. 기지개 켜듯 뼈가 뒷소리 없진 않기 좋던지 이게 그 어렵다는 펜탄인가 싶더라고요. 더듬거려 찻잔에 쭈르륵 따르던 맑은 소리는 펜탈 쓰는 법문가 싶기도 하고요. 그 소리에 하도나 듣기 좋아 처산이 꼬드겨 해가 중천일 때까지 쏟다가 큰 스님께 한숨을 듣고 쫓겨난 것인데요. 쌀꽃은 얼마나 무심하던지 잘 가라 인사 한마디 없더라고요. 차라리 산가 다 잃고 들어와 불복한 이로 사는 게 그렇게 좋다던 임처사라며 몰쓸병 하나 두고 왔는데요. 요즘 어떠세요?
까다없이 우는 문필 소리 뒤로 하고 계곡에 피던 벽자색 쌀꽃은 여전히 울렁거린다면 되고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일단 뭐 조금 전에 허수님께서 읽어주시는 불목한이는 아시죠? 저의 부모라고도 임초서가 있는데 개족산 암자리 가가지고 술만 먹고 오는 거예요. 암자 가서 무슨 돌 닦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걸 가만히 실을 들어가면 돈은 이미 닦여져 있어요. 그 도 닦은 것이 뭐냐면 그 덧없음인데 덧없음. 근데 덧없다고 하면 또 이게 또 오해가 생기니까 이 가래울과 여기에는 그 충청도 개인방언 사투리 이것이 오유한 사투리 속에는 사투리 자체도 중요한 거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걸 바라보는 페르소나가 시적 화자의 그것이 제가 제 개념을 은폐된 소설자인데 그 은폐된 소설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흔히 여백이라는 거 있죠. 이 시에서 뭐를 느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느끼시는 게 있는데 이 덧없음을 깨달으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면서 어떤 여유를 얻는 여유를 하니까 아내하고 이 화사나 이 왼수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시로 쓰는데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불목한 임초서 선상서에서 소주병을 꺼내서 뚜껑을 살짝 비틀고 계신데요. 기지개 펴듯이 따닥 뼈마디 속에 어찌나 듣기 좋은지. 이런 경우는 저도 뭐 듣기가 말만 들어도 뭐 그냥 흥분하거든요. 이게 뭐 해탈 스님 법문 얘기하고 암자에서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냥 공부는 다 했고 그냥 술병만 따는 거라. 그런데 따닥 소리가 나고 그 기지개 켜는 소리를 뼈마디 소리요. 기지개 켜도 따닥 뼈마디 소리. 이거는 뭐 정말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이건 시험이 안 나오고. 근데 이것을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은 여유야, 여유. 자기 삶을 자기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능청이고 아까 저기 우리 보보께서 얘기하신 대로 청승입니다, 청승. 근데 그 여유가 바로 여백이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여백이라는 것이 여기서 잘 보면은 여백이라는 게 뭐예요? 여백이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있는 거죠. 없는데 비존재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아까 저기 우리가 얘기했던 그 용어로 바꾸면 무의유화는 이거야. 또 여러분들 이걸 시라고 여러분들 읽으면은 뭔가 야 이거 좀 시가 왜 이상하다 뭐 이렇게 들 거란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무의유화의 마음에 같이 연결돼서 그러는 건데 그 연결이 뭐 그게 그 무의유화의 연결이라는 것이 그게 무의유화가 연결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여러분들이 그게 거의 도인수이죠, 도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한국 민족의 한계의 어떤 근원으로 본다면은 나름대로 크든 작든 보통을 하는 거예요. 보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신선이라는 것이 따로 어디 저 깊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경지에 도달했다. 전 그 작품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능청의 수준이 약간 천진난만이 바로 그런 경지입니다. 무의유화가 뭐냐면은 무의 자연의 상태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유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수훈 선생 개념인데 사실은 무의유화라는 것은 조화를 천지조화를 가리키거든요. 천지조화는 천진난만한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천진난만한 기운을 못 느낍니까 여러분? 그게 여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통하는 얘기인데 여유와 여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아주 세속적이면서 그 세속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게 있고 그것이 이 시 육군선 씨의 일관되게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육시인은 좀 너무나 육시인이 있는데 육시인이 사실 나보다 더 나이는 내가 많지만 저보다 거의 높은 돈을 닦고 있는 사람이죠. 이건 시에서 딱 입증이 돼요. 왜 한국 시에서 이런 경지를 보여주는 시인 또 누가 있습니까?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육 선생님이 직접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시가 동백인데 개인적으로 동백이가 좋으시더라고요. 직접 한번 읽어주시네요. 35페이지. 앉아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백 육근상 1 백가티 두고 오셨어요? 잣나무 가지 흔드는 밤 원강 건너 네 아버지 오셨나 보다. 흩날리는 눈발 바라보며 흐릿한 전등불 바라보며 엄니는 사기진 바짓가랑에 꿰매며 혼잣말치다. 틀니 빼어놓았는지 뜯어낸 실밥 오물오물 머리에 얹고 방문 열어 먼 데서 오지는 눈발 바라보다. 덜그럭거리는 정진문 바라보다. 동백은 칼바람 부는 밤 새끼를 낳았구나. 울타리 벌겋게 핏덩이 낳아놓았구나. 아이고 장하다 장여. 쓰다듬어 바라보는 대청마루에 눈깔도 잠시 쉬어간다. 2. 동남티 넘어가는 동짓날 밤 말없는 흘러낸다. 이 고개 넘으면 북에 식솔들 두고 내려와 홀로 지내는 노인이 산다지. 산새가 나와 같아서 사월이 몇 날이랑 손꼽아 기다리며 산다지. 덕청 얘기만 나와도 눈 반짝거려. 이런 밤 우리 오만이는 독수를 밀었으라고. 눈길 밟으면 떠오신 동치미 국물에 복수 말아 끌어올리면 오만이 잔주름 같은 밤이 자글자글 깊어갔더라고. 우리 오만이 영영 오지 않는 아마이만 불렀어라고. 백가티 누가 오셨슈? 3. 마른 눈 흩날리는 밤 누가 오신 듯 개가 지낸다. 아버지 오셨다간 듯 피어지는 동백까지 컹컹 짖는다. 굳이 안 해도 전작을 안 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면서 전상 시 저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매력을 느끼시면 꼭 인천상 시집 가려면 시집을 가서 읽어보시고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시집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육군상 시집 가려운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